주거지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이랑 볼 때 어감이 어때요? 전용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버스 전용, 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 차로인데 버스만 다니는 길, 도로인데 자동차만 전용해서 오로지 자동차만 다니는 길. 전용이라는 말 뜻은 오로지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본다는 뜻이죠. 아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씀드릴 때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나옵니다. 오로지 본질에 충실한 지역이 전용 지역이고요. 일반 지역은 보통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걸 보고 일반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양호한 주거환경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입니다. 말로만 쓰면 둘 중 뭐가 뭔지 헷갈리죠. 주거지역의 포인트가 뭔지 알면 쉬워요. 주거, 즉 집의 핵심이 뭔지를 보면 되는데요. 집은 쉴 수 있게 아늑해야 돼요. 밖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되는 거고, 머리 좀 안 감아도 되는 거고, 면도 좀 안 해도 되고, 화장 좀 안 하고 있어도 되고, 쉴 수 있다 보니 잘 수도 있어요. 저는 집의 핵심 개념은 휴식과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사시대에도 보면 동물이나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움집을 지어 살았고, 집을 못 지었다면 동굴에라도 들어가서 살았어요. 동물들도 집을 지어 살아요. 개미도 땅굴을 파고 비버도 댐을 만들고 새도 둥지를 만들어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데 하다못해 집을 짓지 않는 동물조차도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 물어 죽이잖아요. 집의 핵심은 휴식과 잠인데 주변이 왁자지껄 웅성웅성한 것보단 아무래도 조용한 게 잠이나 휴식을 취하기에 좀 적절하겠죠. 그러면 양호한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이겠고 주거라는 본질에 충실하겠죠. 반면 편리한 주거 환경은 어떨까요? 적당히 편의점도 있고 지하철역도 근처에 있고 버스도 다니면 편리하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집이 많으니까 이거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건 편리하죠. 편리한 건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은 높이에 따라서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용 주거 지역은 아까 본질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렸죠. 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밀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있지만 3종 전용 주거 지역은 없고 전용 주거 지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 이렇게 해서 2개, 3개, 1개, 총 6가지인데 준주거 지역은 좀 이따 본다고 말씀드렸죠. 공업지역으로 넘어갈게요.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용이라는 말뜻은 오로지 본질, 목적, 핵심에 충실하는 게 전용이고 일반은 보통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걸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하고 준공업지역은 마찬가지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핵심은 생산입니다. 아까 농림지역의 핵심도 생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건 자연물을 생산하는 거고, 이건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공해를 덜 만들면서 생산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공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공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건 공해가 적겠죠. 아까 식량 주권 개념 이해했듯이 이것도 이해하시면 나중에 부동산 세법 공부할 때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공장이나 농지는 세율을 적게 매기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래도 공장보다는 농지가 세율이 낮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오로지 본질에 충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공산품 생산이라는 공업지역의 본질에 충실하겠다. 그럼 공해를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덜 쓰겠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 들어오기 쉽겠고, 그리고 중화학공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보통 평범하고 일반적인 공업지역인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상업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상업지역의 본질은 거래예요. 상업지역은 총 4개로 나누는데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이 붙은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관공서 근처에 많이 살죠. 일반 상업지역은 보통 관공서 근처에 많고요. 주거지역이랑 공업지역 공부할 때 전용이라는 말 붙은 게 있었잖아요. 오로지 주거의 본질인 휴식과 잠에 집중하는 전용 주거지역이랑 오로지 공업의 본질인 공산품 생산에 집중하는 전용 공업지역이 있었는데, 상업지역은 특이한 게 전용 상업지역은 없어요. 그 대신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조금 모일 것 같아요? 많이 모일 것 같죠? 도시의 중심이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요. 다음은 도시가 나왔으니까 도시랑 연결해주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건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집 근처에서 인근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린상업지역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이랑 준공업지역을 볼게요. 준이라는 말은 여기서 상업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상업이 섞였는데 준주거지역은 일단은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이 더해진 그런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이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 그리고 준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니까 공업 기능까지 해서 총 3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게 준공업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국을 총 3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도시지역이고, 하나는 농림지역이고, 하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계획이고 비싼 땅이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생산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보전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또 3개로 나누는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뉘고, 주거의 본질은 휴식, 잠
이 본질이고, 공업의 본질은 생산이고, 상업지역의 본질은 거래입니다. 요 생산이랑 공통점과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도시는 확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뭔가를 만들고 여기에도 뭔가를 만드는데 두 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녀석은 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본질인 계획을 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의 본질인 생산을 딴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본질인 보전을 딴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녹지지역이라고 하는데, 생산 녹지 있고 보전 녹지 지역이 있고, 여기는 주의할 점이 계획 녹지 지역이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나뉘는데, 전용은 오로지 한 가지만 봅니다. 다 필요 없고 휴식과 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조용해야 되죠. 조용한 곳, 편리하진 않겠죠.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이고,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공업 지역 볼게요. 전용 공업 지역, 다 필요 없고 공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공산품 생산에 집중하겠다. 공해성 공업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 지역입니다. 환경 저해 안 하는 공업 지역이고, 준공업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그리고 공업 기능까지 담당하는 용도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은 4개로 나누는데, 아까랑 반대로 거꾸로 볼게요. 근린 상업 지역은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근린 상업 지역이고, 유통 상업 지역은 도시랑 도시를 연결해주는 유통 상업 지역이 있는 거고, 일반 상업 지역은 보통 평범한 상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하고, 중심 상업 지역은 중심이다 보니까 밀도가 높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면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